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2등급이면은 3, 4등급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9등급제에서 4등급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5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하위권과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학교에서도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만들어놨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5,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습 자체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서 얘기할 텐데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어 공부랑 수학 공부는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어는 강하지만 수학은 약해요라는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진짜 다른가요? 국어 공부랑 수학 공부랑? 사실 다르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과목적인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이 약해, 무엇이 쉬워 이런 걸 편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고요. 특히 수학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제가 요새 나이가 점점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요.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떴었냐면 예전에는 아이돌 저도 나름 네. 근데 요새 때는 알고리즘 다 교육 관련 것들이에요. 교육 관련 것들. 근데 어떤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쇼츠를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볼이 떨어져요. 볼이 떨어지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게 불균형, 여기 게으름, 두려움 해가지고 구멍 뚫려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들이 성공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 불균형, 그리고 학습에서의 게으름,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고1, 고2 수학 전문가는 이렇게 우리 수학 선생님들을 같이 운영도 하면서 고2 수업하고 지금 고3 수업, 재수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고3 수업을 많이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 내신을 치르는 친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어려움으로 5등급제가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 여기 예비고1 아까 부모님들 제가 손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좀 들어가 주세요.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기 옆에 티고 있어요. 티고. 어딘지는 다 아시죠? 티고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지금 보여드린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빨간색은 2학년 때 학습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원래 기하라는 과목이 상대평가였어요. 절대평가였어요. 지금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원래 기하가 1년 커리큘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고교 학점제 때문에 학기제로 바뀌면서 1학기 때 모든 걸 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공계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학습량이 늘 수밖에 없죠. 기존에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웬만한 거 다 알려주고 시험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분명히 기하라는 과목을 이 학교 친구들은 언제쯤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물론 필수적으로 대수 미적분원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지금 파란색으로 띈 건 3학년 과목이에요. 확통을 수능 과목인 건 아시죠? 근데 미적분투를 해야만 해요. 이공계열 친구들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근데 미적분투가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학기 때 끝내야 되는데 상대평가라서 내신도 잘 봐야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수능 공부는 언제 하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건 학습 과목에 있어서 기존 교육과정 친구들보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해야 될 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둘 중 하나예요. 선행을 겁나 빨리 하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든지. 어쨌든 간 과목별 위계를 제대로 알고 우선순위는 설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이번에는 탐구를 좀 볼게요.
이 학교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1학기 때 화학이랑 생명이 있고 2학기 때 물리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라는 지금 화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화투에 해당하는 내용이 2학기 때 편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 수학도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탐구 과목도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학기 제다 보니. 과중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내년이면 거의 제가 18년도에 왔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과중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과중 친구들은 보통 이제 1년 커리큘럼으로 문화생태를 다 하니까 이제 1학년 때까지 내신이 좋았던 친구들도 2학년 들어가면 내신이 떨어져요. 왜냐면 과탐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탐을 놔버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체제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시체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솔직히 주변의 학원들 한번 보면 정시 대비를 해준다는 학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시 대비를 해준다는 학원도 실질적인 수능 대비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한 차이로 결국에는 3학년 올라가서 꾸역꾸역 해서 성공한 애들도 있지만 어영부영하다가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구적인 부분이 교육과정상 학생들에게 분명히 학습량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탐 이 친구들이 공부할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탐 자체가 기존보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기존처럼 편하게 준비해서는 탐구도 안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여름방학 특강들 많이 있었잖아요. 학원에서. 보통 보면 예전에는 수학을 미리 좀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학보다 과학을 미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과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겠죠. 자, 얘는 지금 용인 쪽에 있는 학교예요. 이건 그냥 비교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있고요. 미적분투는 3학년 1학기 때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티고 자료랑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 학교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보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다 1학기 때까지예요. 근데 이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 숫자가 있어요. 탐구를 보통 3개 이상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1학기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대비를 해야 되냐를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리한 선행은 분명히 학생한테 독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 그리고 체계화된 학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학습이 반드시 되어야만 5등급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능과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자퇴가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조금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수능 정시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 보일 거예요. 보통 빠르면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나는 정시를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고 늦어도 2학년 2학기 때쯤이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저희 센터장님 얘기해 주셨겠지만 대학교에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대학교에서 내신을 강조하는 것만큼 내신을 포기하고 나서는 대학 가기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들이 정시 대비를 선택하게 되지만 자, 이거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해서 내신과 수능을 그냥 한 워딩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 국어, 영어는 학교에서 지문을 줘요. 수능은 지문을 주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잘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도 안 나오는데 수능도 안 나와요. 성적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국어, 영어를 외워서 공부해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걸 그렇게 연습도 하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우고 국어 문해력 요새 과목 많잖아요. 문해력 강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알려졌냐 알려지지 않았냐의 지문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법은 지문을 리딩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직전 2, 3주 전쯤 돼서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울 걸 외우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죠.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의계정 교육과정이든 그 전이든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4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국어 영어 공부를 왜 4월 초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얘기하죠. 엄마, 지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지문을 몰라도 모의고사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 모의고사 지문 분석이라도 철저히 하면 국어 영어 내신 대비하는데 어렵지 않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내신은 단원 통합이 등장하지 않아요. 수능은 단원 통합형이 등장해요. 그리고 조금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얘네들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세요?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처음 배웠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거 이해해서 푸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맞잖아요. 처음에 그냥 외워서 그냥 저때는 또 맞았으니까 맞기 싫어서 외워서 풀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위권한테는 암기, 양적 학습이 필요하고요. 중위권부터 질적 학습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적 학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내신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만 수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가 지금 내신이 1점대든 3점대든 5점대든 난 상관없다. 너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수능에서도 분명히 약점을 띌 거라는 얘기예요. 탐구도 마찬가지죠. 좁은 시험범위냐 전범위냐. 내신하고 수능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 재학생 중에서 얘기하셨을 것 같긴 한데 서울대 고대학교 다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내신도 1점대였어요. 결국은 서울대를 가긴 했어요. 문과인데 수학 때문에 서울대를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과 친구들은 고3 들어가면 수학을 못 넣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고 내신 대비할 때도 진짜 치열하게 했어요. 얘는 저는 카톡으로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비대면 관리도 많이 있어서 이 친구는 똑같은 문제를 카톡으로 한 달 내내 물어보는 친구예요.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막 패드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순서 1번, 2번 정해서 보내줘도 또 물어봐요. 그 와중에 궁금하겠다. 그러면 한 2주쯤 있다가 다시 프로 만들고 또 질문합니다. 이게 올바른 학습법이에요. 이번에 여름방학 때 서머스쿨을 진행하면서 원래 저희 전문가는 수준별 수업이다 보니까 A반 친구를 제가 강제로 S반에 올린 친구들이 몇 있어요. 한 2~3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S반 수업에서 어려운 걸 하는데 저는 또 친절하게 바로 답변을 해주진 않아요. 일단 고민할 수 있는 힌트를 주거나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접근했으면 그냥 개념 페이지를 조금 알려주는 편이에요. S반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게 3주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성적이 확 뛰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 고민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는 현상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반드시 좀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특히 수학과 성적이 안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수능 쉬워졌잖아.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혼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문제는 등장했든지 간에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은 하루에 하나 내지 2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쉬운 것들을 좀 풀려야 해요.
요새 재수부 친구들이 많이 시험지 들고 와요. 잘하는데 꼭 7번, 8번에 틀려요. 이거 연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꼼꼼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연산도 좀 시키는 6대4가 제일 나이스합니다.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은 8대2 정도. 로 조금 비율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자, 얘는 지금 2026을 준비하기 위한 제가 드리는 가이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설정해야 돼요. 교과 편제표 꼭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용인학교는 보라색지가 쫙 깔려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라도 빨리 과탐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학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국어 영어가 취약하다면 국어 영어를 선택하면 되는데 겨울방학 때 우선순위 과목은 많으면 안 돼요. 많아봤자 2과목 정도로 설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과학, 수학, 예를 들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 과목은 겨울방학 때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은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고 봐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원리학습, 암기학습 균형 맞춰야 되고요. 질적학습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고민할 시간 충분해야 돼요. 그 방학 때 되면은 무리하게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경우 있어요. 혹은 학기 중에 무리하게 학원이 많다든가. 저희 윈터스쿨에서 스케줄러를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올인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이 나이브를 쓰면서 관리받는 거. 스케줄러 쓰는데 어떤 친구는 월요일날 학원, 화요일날 학원, 수요일날 스터디 카페, 목요일, 금요일 학원, 토요일 학원. 그럼 이 친구는 도대체 과제는 언제 하고 언제 본인 걸로 만들죠? 그 적당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저희의 역할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틈새 시간. 이거는 제가 뒤에서 언급할 거예요. 틈새 시간이라는 게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간을 따졌을 때 틈새 시간을 확보를 해야 2026은 살아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기부 관련 활동 보고서 작성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고등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사 들어가서 회의를 해요. 근데 본사 들어가서 회의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활동 보고서. 생기부 관리는 도대체 고등부 운영에서 어떻게 식으로 준비를 해서 입시센터랑 연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윈터스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윈터스쿨이라는 단기적인 학습을 설정하시면 안 돼요. 연간을 바라보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겨울방학 때는 원리학습, 학습 특관의 완성이 주 포인트예요. 우리는 항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붕괴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열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평가 시기. 수행평가 보통 내신 2, 3주 전이에요. 근데 2, 3주 전이면 국, 영수, 탐구에 대한 메인 과목은 개념이 완성됐고 문제풀이도 완성됐고 실전 감각이 가장 날카로울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을 붙여나가는 시기인 거잖아요.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을. 근데 꼭 2, 3주 전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주를 날려먹으면서 감각이 무뎌져서 시험을 못 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월요일에 내주고 화요일까지 갖고 와라고 하는 경우 절대 없어요. 분명히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은 반드시 줘요. 근데 학생들이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열폭하게 만드는 건 지금이 12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시가 수학 수업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수학 과제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과제는 일요일날 해야죠, 부모님들. 맞잖아요? 토요일날 배운 걸 복습하고 일요일날 해야 제일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지금 하고 있죠. 1시 수업이면. 그런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시기가 윈터스쿨인 거예요. 저희 윈터스쿨 들어오면 아침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조금 자비를 베풀어 6시. 이게 의무예요.
학생들 보내주시면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믿고 맡겨만 주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7시 50분에 등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에는 6시 반쯤 타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죠.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애들이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언제 해요, 학생들? 밤에. 그럼 6시 반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빠듯하게 공부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잠들죠. 핸드폰을 하지 않아요, 어머님들. 이걸 2, 3주 반복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뇌가 뛰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시험을 아침에 보거든요.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자,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나게 되면 시험 기간이죠. 자, 저는 3 플러스 3 플러스 2를 조금 권장드려요. 일단 연간 계획은 잡고 가자고요. 3주는 수준별 학습, 3주는 부교재라든지 이런 유형연습, 나머지 2주는 실전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국수 영탐이 대비가 되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내신 대비는 4월달이 시험이면 3월에 끝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주는 외울 걸 외우고 보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에 돌입되죠. 그건 뭐 썸머든 뭐든 있겠죠. 근데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아요.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없어요. 이때는 보완 정도. 그리고 2학기를 대비하는 원리학습. 근데 생각해보시죠. 3주라니까요. 그럼 이때 2학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서머스쿨은 수학 집중적으로만 해요. 왜?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겨울방학 때. 7주, 8주, 9주 길잖아요. 심지어 예비고일은 11주죠. 왜냐면 11월 말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고 그걸 조금씩 소진하면서 여름, 겨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학기도 똑같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틈새 시간 얘기했죠? 여기 노란색들이에요. 겨울방학 끝나게 되면 이거 윈터스쿨을 어디 가서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근데 윈터스쿨이 꽉 채운다 하더라도 분명히 일주일 정도는 남아요, 대부분. 그 일주일을 놀아요, 친구들이.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7시 50분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윈터스쿨 끝나고 일주 동안에는 12시에 일어나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또 4월 중간고사 끝나면 5월이잖아요. 가정의 날, 어린이날 있는 축제와 체육대회가 많은 2, 3주 까먹고 기말고사를 들어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최소한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는 수학, 과학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국어, 영어라도 집은 하루에 3개씩 풀든가. 아직도 매선비 같은 거 나오나요? 저 때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재면 지금까지 살아남겠어요. 10년 이상을. 그런 걸 해야 될 시기라고요. 또 여름방학 끝난 직후 고교학점 되죠. 그럼 학기가 끝나면 방학 전까지 분명히 2, 3주가 붕 뜰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건 남은 잉여 진도, 생기부 이런 걸 작성하죠. 근데 아직 학교에서 방학을 안 했기 때문에 방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아요. 2, 3주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비고이 어머님들 중간고사 코앞이죠. 수학 진도가 어디죠?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한숨 나오실걸요? 애들 도형 잘 못해요. 예비고일 어머님들 기억하세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챙겨주세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일 중요해요. 도형에서. 그게 안 돼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이 고2 친구가 고1 게 부족해서 학기 중에 고1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왜냐면 고1 과정 중에서 복소수 이런 것들이 수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배울 대수,
미적분, 원과 연계된 것들을 집중 학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 안 걸려요. 2, 3주면 충분해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시기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해서는 남들보다 앞설 수 없어요. 분명히 친구들이 놀 때 틈새 시기를 이용해야만 우리 자녀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겨울에서 공부했던 우선 과목, 원리학습, 학습책방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거고 꾸준하게 스케줄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 윈터스쿨은 다른 어떤 학원들과는 다르게 교육과정 맞춤 강좌들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강좌를 들으면 안 돼요. 교육과정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물질이라든지 역학 이런 것들 미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육과정에 맞춘 윈터스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원에서 내신 강좌도 있는 거 아세요? 저희 국수, 영탁 내신 강좌가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만큼 내신 강좌까지도 윈터스쿨에 개설을 할 거예요. 왜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겨울방학부터 내신 준비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센터장님이 생기부 토탈을 해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에 맞춘 강좌들로 내신까지 준비를 하면서 생기부까지 입시 전반에 대한 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의 7주가 될 겁니다. 자, 과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전부 다 1학년 과목이고요. 페이지는 고1 같은 경우는 저희 12쪽 보시면 되고요. 고2는 14쪽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PT에 띄워놓은 게 고1 대상 과목이고요. 여기 고2 대상 과목입니다. 저희 수학은 무조건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11월 마지막 주부터 진단평가 실시돼요. 진단평가를 반드시 학생이 응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단평가에 낱낱이 조금 나올 거예요. 우리 자녀는 연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는 고난도 문제를 풀기에는 사고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국수, 영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웃긴 건 국수형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 성향의 분석이 다 돼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조금 이르게 보신 친구, 좀 빨리 보신 부모님들은 나중에 진단평가 보고 나서 학생 데리고 와서 상담 받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3개. 반드시 교육과정 꿀팁들을 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전부 다 내신을 실시하는 과목들로 분당권의 비고였던가요? 거기는 이게 2학기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고 같은 경우는. 자, 이 3개 강좌 같은 경우도 수준별로 개설이 되고요. 다만 미적분2는 아무래도 선행 강좌인 느낌이 강하니 얘는 난이도가 좀 하이해요. 그리고 고1 친구들 중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겠다면 이걸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1학년은 반드시 1, 2는 듣는 게 좋아요. 내신 챙겨야 돼요. 2학년은 대수랑 미적분. 기본적으로 4T이기 때문에 8T 정도 나와요. 근데 하위권 친구들은 기본반이 6T이기 때문에 수학의 권장 시수는 10T에서 12T 정도예요.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1학년은 공통수학 1, 2가 필수. 2학년은 대수 미적분원이 필수. 근데 우리 자녀가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기본반. 그러면 공통수학 1 혹은 대수는 6시간짜리. 그럼 일단 필수적으로 현행 과목은 10T가 들어가요. 기본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8T. 그럼 8T 들어가는 친구들은 하나씩 더 얹을 수도 있겠죠. 선행을 좀 더 한다든가 연습 강좌를 한다든가. 2학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2학년은 아무래도 내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기 중에 과탐하느라 바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기하를 미리 들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탐구입니다. 여기 인문계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인문계열은 2학년 때 조금 학습 부담 좀 덜해요. 과탐이 없어서.
그럼 2학년 친구들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2학년 때 듣는 걸 권장드려요.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수능 대비를 좀 미리 하자는 거죠. 까먹기 전에. 그래서 통과는 통사는 전부 다 기본 실력 2개 레벨로 구분이 되고요. 실력 레벨은 실전 강좌이기 때문에 2학년이 들어도 된다. 그리고 탐구도 이렇게 깔리면 되죠. 우라생제 전부 다 깔려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한 학기 전담은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기존 교육과정상 물통합제예요. 이것도 개설되기 때문에 조금 과탐을 많이 준비한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은 역학이랑 물질도 방학 때 먼저 공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방학 때 뭔가를 대비하기엔 빠듯해요. 자, 그리고 국어로 넘어갈까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1학년 친구들은요, 그 교과과정 편집표를 보면 문법이랑 문학해요. 그 2학년은 문학이랑 독서를 해요. 보통 2학년 때 고전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랑 문학은 1학년 권장 대상 강좌, 문학이랑 독서는 2학년 권장 대상 강좌고요. 고전 문학은 이 문학 강좌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작년만 해도 국어 영어 수업이 많았어요. 줄였어요. 다. 집약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대로 해주자. 그리고 내신 대비도 조금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만약에 1학년 친구 중에서 독서 듣고 싶은 친구들 있죠? 저희 선택형 윈터스쿨입니다. 무학년제예요, 정확하게. 그럼 1학년 친구들이 독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내신 대비를 원하는 친구들은 출판사별 수업 들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돼요. 국어를 조금 더 시켜야 되겠는걸? 1학년인데 그러면 문법, 문학, 출판사 수업.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원리 학습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어 볼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구문독해 기본 수업이에요. 원리 수업입니다. 그리고 3점 공략 수업하고 영문법 수업은 테마 수업이에요. 영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3점 공략 수업.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빈칸 추론, 순서 살림, 함축적. 우리 애가 좀 영어가 부족해. 그러면 영문법 테마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구문독해 수업도 수준별로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내신을 대비하겠다 한다면 EBS 집중공략 수업이나 서술형 강좌 들으면 돼요. 영어는 교과서보다 EBS 지문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원하는 친구들은 먼저 이걸 들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조금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듣고 우리 애는 조금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를 좀 잘해. 그럼 이렇게 두 개. 우리 애는 영어가 좀 부족한데 내신 대비도 미리 좀 시켜야 되겠어. 영어를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네. 구문독해, 영문법에 둘 중 하나. 약한 친구라면 차라리 EBS 집중 능력이 낫겠죠. 서술형은 조금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서술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모의고사에 대비한 강좌와 내신에 대비한 강좌로 저희가 정부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학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권장 실수는 10T에서 12T, 그리고 탐구는 6T에서 9T, 그리고 국어도 4T에서 6T, 영어도 4T에서 6T 정도의 학습을 겨울방학 때 하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체 스케줄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학생들 몇 시 등원이라고 그랬죠? 좋아요. 7시 50분. 반드시 등원해야 돼요. 왜냐? 다일 선생님 조종래 있고요. 영단어 시험 봐요. 영단어 시험 봅니다. 근데 영단어는요, 영어 과목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저희 워드마스터 수능 2찬스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이미 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예문에 있는 단어 학생들 잘 안 외웠을 거예요. 단위어 동의어 모를걸요? 그런 게 출제돼요. 그래서 하루에 데이 2개씩 월, 수, 금 실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화수목 실시했어요. 그럼 화수목 실시하면 금요일에 뭘 보냐? 화수목에 봤던 거 리뷰 테스트를 봐요. 그럼 월요일은요? 지금까지 총 누적 리뷰.
그러니까 윈터스쿨 한 바퀴를 돌리면 워드노트가 다 끝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 학생들이 한 번 보고 모르는 거 한 번 더 보고 마지막 체크해야 된다는 사회독의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영단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어 시험은 반드시 실시하게 되고요. 8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가 오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1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가 오후 프로그램이고요. 7시부터 10시까지가 야간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총 매일 13시간씩 의무 학습 시간이 발생을 해요. 물론 학생들이 강좌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저희가 강의 객수를 전부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진단평가를 보게 되면 수준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의 구문 독해 파트는 우리 애가 기본반을 들어야 되겠다는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는 부모님하고 학생이 좀 상의해야 되겠죠. 너는 좀 모의고사를 준비할래? 내신을 준비할래? 아까 제가 권장 지수에 맞춰서 두세 개를 선택하게 되면 기억 잘하세요. 12월 27일 토요일 12월 27일 토요일 날 시간표 오리엔테이션이 여기 학원에서 진행이 돼요. 그럼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시간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현장에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알려줄 거예요. 물론 확정된 시간표는요. 수업을 듣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1, 2주 이내에 정정할 수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월화수목금 토 오전까지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월요일 1, 2, 3, 4 차 있는데 5, 6교시 비어있고 7, 8교시 차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월요일에 6교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습.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표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강좌 계획서에서 오픈이 될 거고요. 27일 날 OT. 그리고 그 이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진단평가.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국어, 영어 30분 각, 수학 1시간. 2시간 정도 시험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취약점들이 잘 나오니까 진단평가 조금 이르게 보시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상담받고 윈터스쿨 시간표 짜고 그리고 방학 7주 잘 보내서 완성형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자, 저희 학원에는 3명의 선생님들 계셔요. 담임 선생님 중요해요. 근데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주로 수학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이유는 당연해요. 수학이 잡혀야 성적이 나오고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밀착 관리가 제일 필요한 과목이라서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 주로 될 거고요. 물론 최상위 반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장님이 맡는 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학과 선생님 당연히 과목 가르친 쌤이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들어오실 때 편의점 건물 보셨나요? 옆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1층부터 4층까지가 전부 다 독서실이에요. 그 독서실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도해주는 지도 선생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죠. 학생들 학원 들어올 때 핸드폰 제출해야 돼요. 핸드폰 사용하다 적발되면 압수 조치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새는 핸드폰보다 더 심각한 건 패드예요. 패드. 패드로 사용 가능한 건 딱 3가지예요. 노트 필기, 인강 듣기, 그리고 오답 정리. 자,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학생들이 많이 하는 SNS를 비롯해 카톡, 요새는 인스타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유튜브로는 컴퓨터 못해요. 애들 유튜브로 아이돌 영상 보고 있다? 안 돼요. 심지어 음악 듣기도 안 돼요. 음악 들으면서 시험 보진 않아요, 어머님들. 이런 학습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당연히 경고 조치가 나갈 거고요. 심한 경우는 압수 조치 될 거고요.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적발이 됐고 심한 경우는 퇴원 사유가 되겠죠. 어쨌든 스마트 기계 관리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께서도 윈터스쿨 보내시고 나서 학생이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엄마 나 진짜 억울하게 패드를 뺏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너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습관자료라고 보내주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이외에 학습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벌점 부과해요. 심지어 독서실에서 자는 친구들, 조는 거랑 자는 거랑 달라요. 졸 수 있죠. 저도 가끔 수업 준비해서 졸아요. 애들이 와서 톡톡하고 깨워요. 근데 대놓고 자려고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적발되면 당연히 그것도 벌점 부과되고요. 심한 경우는 저희 교무실 한쪽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잠깐의 격리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공부는 확실하게 시켜드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빡빡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습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 거고요. 이렇게 플래너 작성도 매주 진행할 거예요. 매주. 잘 안 보이시죠? 학생들이 뭘 공부하겠다고 작성하고 OX 체크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성적 많이 올렸어요. 이거를 매주 학생들한테 월요일날 작성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수거해서 검사하고 피드백 주고 이것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께 PDF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럼 뭐 2주차 때 미약했지만 7주차 때는 성공적인 스케줄러가 된다면 학습 습관은 좀 어느 정도 잡혀야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단어까지. 이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식당도 있고요, 독서실도 있어요. 그리고 입시센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전략 설계해 주실 거고 활동 보고서 작성도 시킬 거고 입시 특강도 윈터 기간 내 진행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1 입시 특강이 총 3회 실시했어요. 3회. 3회면 7주 중에 3회면 꽤 많은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이, 더 알찬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부터 입시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좀 관리해 드릴 겁니다. 개강일은 1월 3일 1시예요. 저희 토요일. 그리고 1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저희 교육 기간인데요. 아직 방학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1월 5일부터 3일 내지 4일은 야간에 수업이 진행돼요. 야간에. 그럼 다만 일찍 등원할 수 있어요. 일찍 등원하면 좋아요. 당일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리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일찍 오면 저희가 뭔가를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드려요. 윈터스쿨 학습 가이드라는 책으로 다 세팅해드리니까 학교 일정 때문에 늦게 와도 수업에 차질이 없고요. 학교 수업이었으면 일찍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표 OT는 12월 27일 날 있고요. 그리고 입학전 진단평가 필수입니다. 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또 특별 관리도 진행을 해요. 물론 다른 친구들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저희가 지금 준비된 것들 그리고 많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안내를 좀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광역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매해 분석하고 있는 내신 기출만 43개 학교예요. 43개 학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 혼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시험에 딱 보면 어디서 출제했는지가 보여요. 그런 내신 준비까지 저희가 철저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1학년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한 발 앞서서 윈터스쿨을 개강합니다. 프리 윈터스쿨이라 해가지고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4.3주짜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기간에는 공통수학 1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수학은. 그리고 과학은 통합과학 2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12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윈터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좀 늦게 오겠죠. 이 친구들은 오후에는 수업이 없고요, 야간에는 수업이 있는데 6시부터 10시.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1대1 코칭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수학이 부족한 친구들, 윈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습 습관이 너무 무너진 친구들은
차라리 저희가 윈터스쿨을 같이 하게 된다면 12월부터 미리 보내주셔서 미리 선생님들이랑 공감하고 미리 선생님들한테 적응하고 윈터스쿨에 적응하는 그런 앞선 시기를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